그 만드는 과정도 다른 신발과는 달라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예 기계 자체가 기존에 없어 모두 신발에 맞춰 새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 모두가 더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이 더 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업만의 기술력, 이것이 이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터널이죠. 터널 공법이 돼가지고 이 터널이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서로 이제 마주쳐야 되는데 이 마주치게 하는 그 공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금형을 어렵게 해가 만들어 주더라도 제품 찍는 데 가면은 이 제품이 또 성형시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발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격을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알아내는 실험을 거친 횟수만도 수천 번. 미국 검증기관으로부터 0.45라는 경이적인 충격 흡수율을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안한 신발의 충격 흡수율은 5.4인데 반해 그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5.4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다고 하지만, 그게 에어든 뭐 젤이든 좋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5.4라는 충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터널 공법은 바로 마이너스 0도 아니고 0.45라는, 우리가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면 아파서 못 걷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신발 신고 걸으면 바닥의 변형에 따라서 발이 뭐 이렇게 외전될 수도 있고 내전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터널 공법은 바로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자갈밭에서 걸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능성 신발 시장은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 시대. 아이디어 하나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기업만의 노하우,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업이 주목받는 까닭이 바로 이 점이지요. 소재를 또 어떤 걸 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이 체중을 실었을 때 찌그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복원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의 뭐 A사나 뭐 N사에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충격은 흡수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충격 흡수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복원해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그 복원력이 제가 알기로 뭐 9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터널 공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신발의 효과는 근력 강화와 함께 몸의 균형을 맞추고 개선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를 거듭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실험 전 실험자의 신체 각 부위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사람마다 유전이나 습관 등으로 조금씩 좌우 대칭이 다르고 기울기도 다른데요. 나중에 몸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측정은 총 3가지로 측정을 하는데요. 정면, 측면, 후면 이렇게 3가지 측정을 합니다. 정면을 측정을 했을 때 어깨 같은 경우, 골반 같은 경우 틀어져 있다 그러면 상체의 변이가 있겠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이 외측으로 돌아가 있는지 내측으로 돌아가 있는 건지를 봐서 오다리나 X다리를 판정해냅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갔을 때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가 있고요. 견갑골과 그 다음에 경추관의 어느 정도의 각들을 읽어내고, 또 골반의 위치를 봐서 요치의 전만이나 후만을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험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신체의 형태를 먼저 자세하게 측정합니다. 그 다음 뒤급이 없는 터널 신발을 신고 잠시 걸은 뒤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측정해보는 실험. 과연 실험자는 신발을 신고 난 다음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신발을 신고 나서, 그리고 이쪽은 그 전에 신발을 신었을 때 자세입니다. 측정값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초에 촬영을 했을 때는 왼쪽 좌측의 어깨가 조금 더 위로 1도가량 더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좌측으로 0.5도 정도 차이,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0.5도밖에 나지 않아서 거의 정상 범위로 파란색 깜빡깜빡하고 있고요. 굉장히 정렬은 좋으신데 약간 굴곡이 보였었는데 굴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의 위치가 아까 어깨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 올라갔듯이 어깨 올라갔던 어깨가 내려와서 견갑골도
각도가 더 편차가 낮아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운동을 했으니까 큰 정렬의 변화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신발을 신고 오랜 시간 보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개발할 당시와 같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세간의 주목은 아니지만 꾸준한 인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되는 신발들. 거듭되는 연구와 실험을 거쳐 마침내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이 기업의 저력은 세상 그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성과 이를 뒷받침해온 끊임없는 연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고객의 신뢰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기업이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과 성공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판매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활력소가 좋아지는 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수출하면서 조금씩 국내에서 그러니까 구입한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신발 그 효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널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걸 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씩 옛날은 옛날보다는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진정으로 입소문을 해서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다 많아졌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바람직하고. 잠잘 때 빼고는 모든 시간을 공장 현장에서 보낸다는 박영설 씨. 그는 평소 길을 지날 때에도 사람들의 발만 쳐다본다는데요. 평생 신발 만들기에만 매진해온 그에게는 요즘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답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신발에 도전하는 그의 다음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발의 마지막 신발의 꽃은 뭐냐면 마라토나거든요. 42.19km를 뛰었을 때 인간 한계 신발인데 물론 세계적인 회사들도 개발하지만 저는 그보다 한 차원이 좀 높은 신발 꼭 개발하고 싶고요. 우리 여성들 하이힐 우리가 7cm만 넘은 칼힐이라 그러는데 편안한 하이힐을 아무리 높더라도 편안한 하이힐을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 마지막 목표입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경험, 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게 한 건 꿈이 가진 힘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들만이 가진 기술력 때문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리드하는 건강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오직 한 길만을 우직하게 걷는 기업. 그 길에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세계 신발 산업의 주역, 대한민국은 이들의 새로움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난 5월 10일 개막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해상 관광을 비롯해 박람회를 통해 선보인 다양한 해양 리포츠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여가 아이템을 제시하며 연일 인기를 끌고 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00여 개국이 참가해 각 나라의 해양 산업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 문화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자연스레 해양 레저 문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박람회 예상 관람객은 1,000만 명. 기대 경제 효과는 18조 원이다. 이것은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와 비슷한 규모. 그만큼 해양 산업에 관한 수요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해양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에 관한 뜨거운 관심의 한가운데 바로 이오트가 있다.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오트가 우리 생활 가까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 세계의 박람회보다 앞선 지난 5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와 진해시 일원에 주목할 만한 전시회가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 보트 시어다. 이번 시호에서는 요트에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며 해양 레저 육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50만 명에 이르는 해양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회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체험은 딩기요트 타기. 어린이들이 직접 딩기요트를 타보면서 요트가 생활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레저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손 무릎 위로. 딩기 요트 체험은 직접 물속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해양 레저 문화를 좀 더 보급화시키고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요트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딩기요트 못지않은 인기를 받았던 것이 있다. 바로 크루저 요트 승선 체험. 크루저 요트를 타고 진해 앞바다 일대를 항해해보는 것이다. 멀게만 느껴지던 요트를 직접 타보고 그 기분을 느껴봄으로써 요트에 관한 친밀도는 자연스레 높아지게 된다. 요트 처음 타봐도 재밌고 신기해요. 저도 사실 요트 처음 타봤고, 예, 밖에서 구경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보기 처음이라서, 예, 다음에는 사진은 못 하겠고 쉐를렛이라도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창원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실내 전시실에서는 요트와 보트 50여 척이 선을 보였는데 이 중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 요트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국산 요트는 이미 유럽, 일본 등 요트 선진국으로 수출되며 디자인이나 제조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세계 요트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5회 때는 14개국 나라에서 약 3천만 불의 출조 상담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6회 때는 스리랑카, 프랑스, 이집트 등 19개 나라에서 200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약 7천만 불의 수출 상담 목표를 가지고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에는 전 세계 225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국제대회로의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무리의 쇼트트랙으로 불리는 요트 대회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았고 대회가 열렸던 울진군은 3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요트 산업이 발전하려면 해양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되고 요트 대회나 이런 이벤트, 전시회, 경기 이런 것을 통하여 많은 그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우리 생활 가까이도 얼마든지 있다. 바다가 없어도 된다. 서울에서는 한강에서 요트를 탈 수도 있다. 소정의 수업료를 내면 요트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요트 스쿨이 상업 중이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주는 안 하지만 이 요트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트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차에 이 요트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 가입을 했습니다. 요트는 크게 딩기 요트와 크루저 요트로 나뉜다. 딩기 요트는 순수하게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요트이고 크루저 요트는 저동력 보조 엔진을 장착하고 입출항 시 엔진을 이용하는 요트를 말한다. 요트는 일의 강습만이라도 직접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조종이 쉬운 장점이 있다.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요트를 배울 수 있다. 물살을 가르며 바람을 맞는 요트 세일링. 그 묘미는 어디에 있을까? 바람을 타서
조정하는 맛, 손맛,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키를 잡았을 때 그 손맛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트를 배울 수 있는 요트 스쿨은 한강을 비롯해 전국 30여 곳에 달하며 연간 10,000명 이상의 요트 인구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공식 등록된 요트 수도 2006년 2척에서 현재 4,000여 척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한강에 요트가 한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어요.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때는 손가락을 셀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가락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요트, 보트 조정면허 취득자도 2006년 이후 연평균 34%가 증가했다. 아직 우리나라가 요트 산업은 미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요트 산업을 많이 부흥시키려는 분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트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트를 이용한 각종 산업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그중 요트 투어라는 새로운 해상 관광 아이템으로 요트 대중화에 한 발 더 다가간 곳이 있다. 제주 서귀포시 대포항. 이곳에서 요트 투어를 앞두고 출항 준비가 한창인 요트를 만났다.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저 요트다. 네, 이 요트가 국내에서 제일 큰 요트입니다. 길이는 19m 정도 되고요. 폭은 10m입니다. 그리고 돛대의 높이는 24m고요. 총 52명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